그러면서 또 일어나고 있는 괴이한 현상이 이런 게 있습니다. 방금 제가 얘기했던 농촌에는 더 이상 젊은 사람들이 없다.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중국의 탕핑족들, 한국으로 따지면 뭐 그냥 진짜 시포 청년들, 아니면 뭐 파이어족들도 탕핑족에 속해요. 그러니까 빨리 돈 벌어서 빨리 퇴직하고 이 돈으로 그냥 노후까지 살 거다. 근데 한국에서는 진짜 돈 빨리 벌어가지고 노후까지 살려면 여러분들 얼마 있어야 돼? 한국은 그래도 이게 생활비가 비싸고 여러 가지 그 소비 수준이 비싸니까 한국에서 진짜 그냥 정말 최저로 계산해가지고 일 안 하고 평생 먹고 살려면 얼마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쵸? 그냥 뭐 누구한테 물어봐도 그래도 10억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요런 답이 정말 보편적으로 나오잖아. 그래도 평생 먹고 살려면 10억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답변 나오잖아. 중국은 아니야. 몇 천만 원 가지고 평생 먹고 사는 사람도 있어요. 1억 안 되는 돈 가지고. 그게 중국의 파이어족들이야. 그게 탕핑족이고. 그래서 요즘 아이러니한 현상 중에 한 개가 농민공들은 농촌에서 돈 벌려고 벗어나고 있어. 근데 탕핑족들은 더 이상 일을 하기 싫고 아무 일도 안 하고 살기 위해서 농촌으로 돌아가고 있어요. 근데 그 농촌은 아까도 내가 말했지, 진짜 아무것도 없는 깡시골이 아니야. 사선 도시. 그래도 어느 정도 인프라는 갖춰져 있는데 사람도 별로 없고 물가는 겁나 싼 그런 도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농촌으로는 많은 중국의 탕핑족들이 뻗어나가고 있습니다. 엄청 뻗어나가고 있어요. 다시 중국의 농촌으로 돌아가는 탕핑족들. 하지만 그 농촌은 기본 인프라는 있어야 된다. 저번에 말했잖아요. 집 한 채에 1,000만 원이 안 해. 500만 원, 600만 원짜리 집도 있어. 혼자 사는데 뭐 방 한 개 있고 거실 한 칸 있으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런 집은 500만 원 이하로도 살 수 있어. 그런 도시가 아직 있어요, 중국에. 그런데 가가지고 집 한 채 샀겠다. 예를 들어서 자기가 한 2천만 원 모았어. 그럼 뭐 500만 원으로 집 사고 1,500만 원으로 자기가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조금씩 아껴 쓰면서 그냥 사는 거야. 어디냐고요? 그거는 제 그 영상을 한번 보세요. 중국의 탕핑족들이 어느 도시로 갈까라는 그 영상이 있거든. 거기 보면 그 도시 리스트가 나와 있어요. 그거 한번 가서 보세요. 유튜브에 다 올라와 있습니다. 그 탕핑족들이 생각이 이거야. 자, 봐봐. 근데 이 생각이 이게 설득력이 있으면 안 되는데 설득력이 어느 정도 있다. 자, 어떤 생각이냐면 봐봐. 평생을 바쳐서 일을 해. 65세까지 뼈 빠지게 일을 해. 그러면서 대도시에서 살면서 예를 들어서 결혼을 하고 애 낳고 그렇게 살아가지고 65세에 퇴직을 한다? 남는 게 없어. 남는 것도 없고 자식 대학 가고, 근데 자식은 또 취업 못하고 빌빌거리고 있지. 65세 동안 일을 해도 그냥 고만고만한 퇴직 생활, 노후 생활을 보낼 바에는 나 오늘부터 노후 생활 들어간다. 이거야. 65세까지 일해봤자 세금 내고 생활비 내고 그 다음에 중국 정부에서 수학 당해가고 돈 좀 모이면 가져가고 모이지도 않고 대도시의 생활비는 비싸니까 그렇게 65세까지 살다가 퇴직할 바에는 나 오늘 퇴직하겠다. 어차피 삶은 똑같다. 이러면서 탕핑하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중국의 상황에서 나름 똑똑한 생각일 수도 있어. 그런데 웃긴 게 그런 탕핑족들이 나 오늘부터 일 안 해. 그래가지고 진짜 정말 저번에 말했잖아. 좋아하는 스촨성,贵州,云南이런 쪽으로 여기는 환경도 좋고 인프라가 어느 정도 잘 돼 있는데 물가도 싼 그런 省들이에요. 거기 가서 이제 탕핑족 생활을 하는데 근데 참 웃긴 것들이 요런 머리를 쓴 애들이 탕핑했어. 근데 그 도시로 가. 저쪽 3선 4선 도시로 가. 거기서 살다가 심심한 거야. 심심하지 당연히. 그런데 심심하면서 이렇게 보다가 할 거 없나? 재밌는 거 없나 하다가 그 재밌는 게 사업이 되는 경우도 많아. 그러면서 또 거기서 잘 돼. 돈 벌어. 이런 애들도 꽤 있어. 참 인생 진짜 답이 없어요, 인생은. 근데 그 반면에 이런 애들도 있지. 자, 말 그대로 탕핑을 하는 거야. 근데 그 탕핑의 도시에 가면 탕핑족들이 많을 거 아니야. 걔네들은 딱 이거야. 결혼 안 해. 결혼도 안 하고 자식도 안 낳아. 뭐도 안 해, 뭐도 안 해. 다 안 할 거. 그냥 오로지 나의 행복을 위해서 살아. 근데 사람의 1대 욕구가 뭡니까? 사람의 2대 욕구가 성욕이랑 식욕이잖아요. 식욕은 그냥 먹는 거 쳐. 성욕은 어떡할 거야? 성욕도 다 해결될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 해결해? 탕핑족들끼리 만나면 돼. 너 결혼 안 해? 애 안 가질 거야? 나도 결혼 안 해. 애 안 가질 거야. 그럼 우리 쾌락만 즐기자. 또 이러면서 또 그들만의 쾌락 세상이. 남자든 여자든 필요한 거잖아. 니도 똑같은 생각이고 나도 탕핑족이고 서로 만나가지고 쾌락을 즐겨봤자 서로 손해볼 건 없잖아. 실제로 저번에도 그거 한 개 다뤘는데 탕핑을 한 후에 인생이 행복해졌다라는 사람들이 많아. 도시에서 있을 때는 맨날 일만 하고 돈 벌어야지 돈 모으고 연애는 언제 해?
데이트 비용, 야 데이트할 돈이 어디 있어? 맨날 일만 하고 했는데 이걸 다 내려놓고 탕핑 도시로 갔더니 거기 나 같은 탕핑 사람들이 많고 같이 만나가지고 처음으로 여자를 만나게 됐고, 여자친구를 사귀게 됐고 데이트도 하고 있다. 이런 애들도 많아요. 아, 새로운 세상이 펼쳐지고 있는데. 방금 제가 말한 윈난성, 구이저우성, 스촨성 뭐 이런 운남, 구이저우, 사천 이런 데는 일선 도시랑 비교했을 때 생활비가 적게는 4분의 1 정도, 많게는 10분의 1까지도 차이 나요.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 달라. 그러니까 탕핑할 만하지. 예를 들어서 한국에서 생활비가 제일 비싼 데가 서울이잖아. 서울에서 아무리 지방으로 내려간다 해도 생활비가 4분의 1까지 차이가 날까? 여러분들 차이 납니까? 서울에서 제 한 달 생활비가 300이라 치자. 나 지방 내려가면 120으로 살 수 있어요? 4분의 1이면 75구나. 나 지방 내면 지방 가면 한 달에 75로 살 수 있나? 절대 안 되잖아. 중국은 그게 돼 아직. 왜냐하면 한국에서는 그게 불가능한 게, 예를 들어서 한 달 생활비가 300만 원이야. 이 300만 원에는 지방 가도 절대 못 줄어드는 지출이 있어. 200까지 뭐 허리띠 쪼으면 아낄 수 있다 치자. 하지만 4분의 1? 그건 불가능해. 안 그래요? 한국에서 서울에서 살고 있는 대부분의 이제 신입 사원들, 청년들, 자 300 벌어. 300 중에서 한 7, 80만 원 월세로 나간다 치자. 그럼 220으로 한 100만 원 저축하고 120으로 산다 쳐. 지방 가면 집값은 조금은 줄어들겠지. 한 4, 50으로 칠까? 그래도 나가는 그 기본적인 100만 또 저축하고 나가는 그 기본적인 거, 뭐 식비, 뭐 자기가 일상에 필요한 비용들, 그 절대 4분의 1로 줄어들진 않아요. 맞습니다. 중국이 진짜 이 격차, 빈부 격차, 뭐 직업 격차, 뭐 월급 격차, 뭐 진짜 격차가 진짜 하늘과 땅 차이에요. 자, 그렇다면 중국의 서민들만 이렇게 힘드냐? 취업자들, 실업자들만 이렇게 힘드냐? 아니야. 요즘 중국에 실업자들이 있으면 뭐가 있습니까? 그 회사들을 운영하는 사장님들이 있을 거 아니야. 중국에는 회사 자영업자들 엄청 많잖아. 사장님들은 떵떵거리면서 잘 먹고 잘 사나? 돈 쓸어 담나? 아니야. 여러분들 지금 중국의 많은 지방 회사들 하루 사이에 소리 소문 없이 사라지고 있는 그런 회사들이 엄청 많습니다. 사장들이 막 하룻밤 사이에 돈 보따리 들고 막 튀어? 그런 상황이 아니야. 돈을 싸들고 도망가는 게 아니라 그 사장도 못 버텨가지고 회사를 문 닫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장들 보면 대체적으로 이미 빚이 많아. 이 회사를 계속 버텨내기 위해서 집도 담보로 내고 차도 담보로 내고 이미 빚이 엄청 많아. 어쩌다 안 되겠으니까 이제 문 닫는 거야. 부도 내고. 중국에 지금 회사들 부도나고 있는 회사들 엄청 많습니다. 일단 뭐 그것만 해도 얼마나 되겠어. 중국의 외국 자본 회사들 그냥 진짜 바로바로 발 빼고 있잖아요. 근데 거기 협력하는 그 회사들 때문에 먹고 살던 그런 회사들 그냥 하루 사이에 그냥 다 도산되는 거야. 그냥 그것만 해도 얼마야. 그리고 그런 사장님들이 진짜 많아. 진짜 회사는 근근히 버티고 있는데 잘 나갈 때 사놓은 벤츠, 뭐 BMW 이런 거 몰고 다니는 사장님들 아직도 있지. 근데 벤츠, BMW 이거 몰고 다녀도 기름값은 뭐 2, 3만 원어치밖에 못 넣는데 돈이 없으니까. 이런 사장님들 진짜 급전이 필요할 때 현금 1,000만 원도 못 내놔요. 그런 사장님들이 이미 너무 많고, 그게 이제 힘든 사장님들이고 아니면 아예 부도난 사장님들 너무 많고, 은행에서는 더 이상 대출도 안 나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뭐 회사 축소시키고 감원하고 자르고 뭐 가지고 있는 것들 다 담보로 내고 대출 받고, 대출 안 나오면 이제 끝나는 거지. 심지어 어떤 사장들은 직원들보다 못한 경우도 많다. 직원들은 그래도 월급 꼬박꼬박 가져가지. 근데 이런 사장님들은 좋은 사장님이야. 자기 직원들 월급은 꼬박꼬박 주면서 자기는 막 여기저기 뛰어다니면서 회사를 유지하기 위해서 열심히 뛰어다니는 그런 회사는 진짜 나가면 안 돼. 지금 중국에서는 회사 단 직장인들도 일단 월급이 나온다, 그건 좋은 회사야. 절대 그만두면 안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야. 그리고 아까 얘기했잖아. 그럼 중국은 공무원들 천국이겠네. 공무원들이 진짜 최고겠네. 아니야. 여러분들 지금 이 감봉이 그냥 개인 회사, 기업에서만 일어나고 있는 줄 알아요? 여러분들 지방 정부들도 감봉을 하고 있어요. 공무원들 감봉이 되고 있다니까. 지방 정부에서 공무원들 감봉이 돼요. 심지어 어떤 돈이 없는 힘든 지방 정부들은 공무원들 월급 1년치까지 밀린 정부도 있대. 여러분들 공무원들 철밥그릇 같아요? 나라가 돈이 없으면 공무원도 그냥 끝나는 거야. 중국의 지금 공무원들, 지방 공무원들은 그런 상황이에요. 월급을 못 받고 있어. 1년치 밀린 것도 있대. 그런데 그 사람들은 안 나가. 왜냐? 정부 입장에서 이거야. 월급 줄 돈이 없다. 뭐 하기 싫으면 그만둬라. 뭐 강요는 하지 않겠다. 근데 회사 안 나가요. 왜?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래도 공무원이니까 월급 못 받더라도 내가 이 공무원 사회에 발만 담그고 있다면 그래도 나중에 좋은 시절이 오면 나한테 떨어질 게 있지 않을까 해가지고 월급이 1년씩 막 이렇게 밀려도 안 그만둬. 여러분들 그게 지금 중국 공무원들 상황이에요. 그렇지. 그러면서 그 밑에 공무원들은 알아서 자기 도생하면서 공무원들과 지방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지들끼리 알아서 해먹는 애들도 당연히 너무 많죠. 그래, 공무원 이거 월급 나
안 가져가도 돼. 하지만 내가 이 직책 가지고 내가 해먹을 수 있는 게 많으니까 난 절대 그만 안 둬. 많아 엄청 많지. 자, 그러니까 요런 상황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데, 이러니까 청년들이 다들 자신감을 잃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베이징이든 상하이든 이런 대도시들도 어떤 힘든 점이 있냐면 35살이 넘어가잖아요. 일자리 찾기가 너무 힘들어져요. 그러니까 지금 아까 얘기한 거 청년 실업률 18.8%. 중년들 어떡할 거야? 35세만 넘어가도 더 이상 대도시뿐만 아니라 중국에서 일자리 찾기가 너무 힘들어집니다. 그냥 일자리가 못 구해. 면접에서 떨어진 이유가 나이가 많아서야.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사회적인 부담이 형성이 되니까 대학생들이 너무 자신감을 잃게 되죠. 대학생들이 자신감을 잃게 되고 부담도 크고 힘들어하고. 그래서 얼마 전에는 좀 안타까운 기사인데 이거 중국에서 이것도 막았어. 베이징에서 어떤 그 한 다리 위에서 대학생 9명 정도가 모여가지고 집단생을 마감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스트레스가 컸으면 대학생들이 이거 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겠어. 이게 그때 현장이거든. 현장에서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찍은 건데 이게 올라왔어요. 중국 틱톡에 올라온 영상. 怎么了？捞上来了？捞上来了？ 지금 막 하는 말이 지금 이거야. 건졌대? 건졌대? 온 여자가 아니 못 건졌지 뭐 이러고. 근데 저 앞에는 이제 봉쇄해놓고 사람들 못 들어가게 막아놨잖아. 그러니까 뭐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그냥 말만 이렇게 하는 거지. 안은 들어가 볼 수 없어요. 그리고 중국은 이런 기사를 안 내보냅니다. 절대 안 내보내. 都不行，对。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한테도 악영향 끼칠 수 있으니까. 이런 비슷한 비극들이 중국에서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겠습니까? 중국 정부는 알아요. 아니까 중국 정부도 이런저런 정책을 내놓고 있는데 안 먹히고 있어요. 해결점을 못 찾고 있는 거 한국도 같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사회 문제들은 뭐 일본이든 한국이든 중국이든 비슷비슷한 게 많은데, 근데 중국은 뭐라 해야 될까? 약간 좀 극단적으로 그런 게 빨리 진행되는 것 같아. 중국이 좋은 것도 빨리 진행이 되지만 나쁜 것도 빨리 진행이 돼. 한국도 무슨 일본처럼 되는 거 아니냐, 뭐 잃어버린 30년 오는 거 아니냐 아니냐 하면서 지금 한국은 근근히 뭔가 버티고 있는 그런 느낌이잖아요. 버티면서 올랑말랑 그래도 근근히 버티고 굉장히 최대한 늦춰가면서 이게 질질 끌고 있는 상황인데, 중국은 확 야 일본 잃어버린 30년 왜 한국 아니야? 근데 중국 거기 이미 일어나고 있어. 이런 느낌이야. 중국은 그게 뭔가 극단적으로 빨라. 느낌이 희한해. 벌써 중국의 잃어버린 30년 얘기 나오잖아. 실제로 월급이 30년 전으로 돌아갔다. 물가가 30년 전으로 돌아갔다. 집값이 30년 전으로 돌아갔다. 이런 얘기가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어요. 땅덩어리가 크니까. 실제로 어떤 도시들은 정말 옛날 가격으로 돌아갔어. 3선 4선 도시들은. 이게 중국이 극단적으로 빨라요. 한국은 뭔가 올 듯 말 듯 계속 막 그냥 줄 끄트머리 잡고 그냥. 한국이 이런 느낌이야. 그렇잖아요. 뭐 한국은 제가 말 안 해도 여러분들이 훨씬 더 잘하니까. 맨날 뭐 많은 분들이 한국인 더 심하다고 한국도 다뤄주세요. 한국은 여러분들이 더 잘 알아. 그리고 한국은 뉴스에 그게 나오잖아요. 한국 뉴스들은 맨날 그런 얘기를 하잖아. 근데 중국은 뉴스에서 이런 얘기를 안 해요. 내가 뭐 한국에서 한국 집값 떨어진다, 서울 집값이 떨어졌다, 지방 집값 떨어지고 있다, 어느 정도 올랐는데 또 떨어지고 있다, 거래량 폭락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 해봤자 누가 봐. 그걸 여기저기서 다 알고 있고 많은 데서 이미 다뤘어. 한국은 여러분들이 나보다 더 잘 아니까 나한테 계속 막 한국과 다뤄달라 하지 마. 그리고 맞아, 한국은 그런 불편한 일들을 언제든지 언론에서 얘기를 하잖아요. 뉴스만 봐도 다 알아. 근데 중국은 이런 얘기를 안 해줘. 그래서 어떻게 보면 내 방송이 그래도 어느 정도 희소성 가치가 있는 거고, 많은 분들이 봐주시는 거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실제로 이런 대학생들의 비극들은 중국에서 꽤 많이 일어나요. 제가 중국에서 대학 다닐 때만 해도 저희 학교에도 있었어. 그 좋은 대학에 다닌다 학생이. 근데 이제 그 아는 친구들이 이게 들을 거 아니야. 뭐 건너서 들어보면 이유가 딱 그거야. 중국은 이래요. 자식이 나왔어. 요즘 대학 졸업한 애들 다 이렇게 컸을 거야. 자식이 나왔어. 금처럼 키웠어. 자식 한 명밖에 없으니까. 온 부모, 온 집안이 얘한테 좋은 거 다 해주면서 대학까지 힘든 학비 벌어가면서 집안에 있는 것들 없는 것들 다 긁어 모아가지고 대학까지 보내놨어. 그러면서 항상 야 네가 우리 집의 기둥이다, 네가 우리 집의 희망이다, 열심히 해라. 근데 대학생들은 대학 다니면서, 대학 가면 여러분들 공부만 합니까? 아니잖아. 놀고 술도 먹고 여자친구도 사귀고 뭐 그러면 공부만 못해. 실제로 어떤 애들은 대학 다닐 때 게임만 하는 애들도 있어. 근데 그렇게 허송세월 대학 보내다가 어느 순간 대학 졸업이 왔네? 자기가 해놓은 게 아무것도 없고 이 취업시장에 나가봤자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걸 깨달은 거야. 그 부담감이, 집에서는 나만 바라보고 있지, 나는 대학 졸업생이어야 되는데 대학 졸업하면 내가 할 게 없지,
다른 애들은 다들 잘하고 있는 것 같지? 이런 부담감이 양쪽에서 짓누르다 보니까 이런 비극이 일어나는 거예요. 실제로 제가 대학 다닐 때도 이런 애들 많았어. 막 대학 건물에서 뛰어내리고 이런 친구들, 비극이죠. 맞아요. 요즘 그런 영상들 너무 많아. 실제로 중국에서 여러 막 이렇게 쇼츠나 뭐 이런 거 올라오는 거 보면 그냥 울면서 영상을 찍어. 희망이 없다고. 내가 아무리 이렇게 공부해봤자 희망이 없다. 뭘 해야 돼? 뭘 먹고 살아야 되냐? 이런 진짜 자기 인생에 대해서 한탄하는 영상들이 중국에서 쏟아져 나옵니다. 실제로 울면서 영상 찍는 애들 많아요. 그래가지고 대학 졸업했는데 일자리는 없지, 변변한 일자리는 없지. 지금 또 어떻게 돼? 비상식적인 내부 경쟁 때문에 대졸자들 월급이 옛날보다 더 떨어졌어. 100만 원도 못 받아 이제. 80만 원, 60만 원. 그런데 일할 사람들은 줄 서 있어. 그러니까 그냥 자기는 나는 이 사회에서 뭘 해야 되는 사람이지? 쓸모가 없는 인간인가? 이런 비관적인 생각이 계속 만연하는 거야.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자, 분위기 한번 바꿔봅시다. 또 신기한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는 도시가 있습니다. 참 중국의 삶은 다양해요. 알면 알아갈수록 참 중국이라는 한 나라 안에 정말 수백 가지 다양한 형태의 삶의 방식들이, 다양한 도시들이 정말 많은 것 같아. 또 이런 데서 오는 정말 또 신기하게, 정말 특이하게 발전하고 있는 도시가 있습니다.